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OECD 국가들의 임대료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싱가포르 고시원 3평이 얼마 전에 320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홍콩 원룸도 3.3평인데 160만 원까지 상승했고요. 뉴욕 원룸 아시죠? 3평 350만 원. 얼마 전에 폭등까지 일어났던 이자가 크게 상승했을 때 영국은 2평 원룸이 13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주재원들과 회사 장기 출장 갔던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곳까지 외곽 쪽으로 밀려나고 면접을 봐야지만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왔었다는 뉴스도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하고 마포 원룸은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6평 60만 원, 5평이 거의 한 7, 80만 원 마포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더 올랐죠. 그래서 볼 수가 있고 국가별 주거비 지출 비중을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비 지출이 거의 한 30-4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이민정책은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거다. 인재 파격 대우 해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얘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나 정책이 나오면은 사실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꼭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꼭 찾아봐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쭉 찾아보고 OECD 국가들은 이럴 땐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펴왔는지를 보는데 대부분 생산인구 줄어들었을 때에 다문화 정책들을 많이 펴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 다문화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생산 인구들을 좀 많이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점점 정책들을 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다문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민법이 2006년부터 개정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난민법이 개정돼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요, 그 임대료라는 우리나라 임대료가 이제 상승될 거라는 것들이 나중에 제가 난민법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좀 복잡하니까 그걸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OECD 국가들 임대료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그 10년, 20년 전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겪은 나라들을 좀 쭉 훑어볼게요. 이 나라들의 임대료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월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정도 머물려고 했다가 한 달 내내 머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전동차 뒤에서 힘들게 브레이크를 제동 거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시아권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프리패스를 사서 자주 타고 다녔는데 대부분이 이제 필리핀, 중국, 일본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월급의 반을 월세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자기가 5평을 살고 있는데 월세가 뭐 400~50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조사를 해보면 월세 가격이 평균 $3,000예요. 그리고 평균 월 소득이 월 $6,526. 월 소득 대비해서 45%가 다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밀도는 1km제곱미터당 7,000명 정도 되는 거고, 미국 뉴욕 같은 경우도 월세 가격이 $3,800예요. 그리고 평균 소득이 7만 달러인데 월 소득 임대료가 65%예요. 그리고 인구 밀도는 1430명. 서울 인구가 1km제곱미터당 몇 명일까요? 15,0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 밀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영국 런던 같은 경우도 볼게요.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61%예요. 인구 밀도는 5,199명.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월급이 1,000만 원이면 반은 월세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0% 정도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보다 월급도 사실은 좀 높은 편이기도 한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가격이 월 7,000에서 900유로. 그런데 평균 소득이 월 평균 21,069유로인데 월 소득 대비해서 40%, 인구 밀도는 1km제곱미터당 21,000명 정도 되고, 홍콩도 월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가 90% 빠지고 인구 밀도도 6,300명.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도 월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가 25%, 인구 밀도는 433명.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월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가 12%, 인구 밀도는 15,000.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한 건데 올해는 사실 월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30평생 이 월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가 20%에서 3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이 높은 나라 순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한 5, 6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살고 싶은 영세권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살고 싶은 영세권, 옛날에는 역세권에 제일 살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몰세권. 그런데 지금은요, 박세권이 1위예요. 그리고 역세권, 몰세권, 이렇게 옆세권, 스세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박세권이 가장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박세권이라고 하면 박세권, 옆세권, 몰세권이 몰려있는 데가 어느 지역일까요? 전 딱 떠오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잠실, 석촌호수, 서울숲?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유 없는 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왜 서울 수도권으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들 왜 많이 할까요? 주택이 모자라서겠죠?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 도시의 세입자 보호제도 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 임대료 인상률 10% 초과할 경우 인구 유입 증가, 임대주택 부족, 베를린 임대료 상승률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상승률보다 5-5배 높다,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억제를 했었죠. 그래서 임대료 인상률을 10% 초과 불가, 2015년에 이 규제를 했었죠. 우리나라 어때요? 5% 인상 안 되죠. 미국 캘리포니아도 임대료 상한제 도입 1994년도 했죠. 샌프란시스코 임대주택 물량 15% 감소했고,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랑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점차 지방에 많은 인구들이 밀려오면서 저는 서울의 중심은 이제는 중산층 이상만 살고 외곽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밀려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게 이제 곧 5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마찬가지죠. 임대료 상한제 도입 2015년에 일어났어요. 외국인이 집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세입자 입주 전 서류 제출해서 면접으로 보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자 보세요.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2015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2-3년 후에는 비슷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레나 공연장이 서울시에 이제 2-3개씩 만들어질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그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첫 스타트가 창동의 공연장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그때 돼서 우리나라 정책들이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 공연장 운영될 때 데이터를 보면은 저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구독해 주시면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